자, 이제 3주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3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수요라는 걸 봤죠. 제목도 수요, 그 다음에 공급,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이에요. 딱 세 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시간은 수요, 두 번째 시간은 공급, 세 번째 시간은 뭐 할까요? 당연히 균형 하겠죠. 시장 균형.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급에 관한 내용. 자, 공급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수요에 대한 개념은 배웠고, 자, 공급에 대한 개념은요. 자, 아까 수요는 구매자들이죠. 자, 근데 공급은요, 생산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생산자들이 반대 측면이잖아요.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균형이니까. 자,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가격에서 판매하기 원하는 그런 생산물의 수량, 자, 요거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곡선에서는 자, 요런 가격에서 자, 어떠한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소비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를 하게 될 거다인데, 공급은요, 여러분들 싸면은 많이 팔고 싶어요? 적게 팔고 싶어요? 비싸지면은, 여러분이 판매자는 입장이에요. 비싸지면 많이 팔고 싶어요? 적게 팔고 싶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낮으면 조금 팔고 싶지만 높아지면 많이 팔고 싶은 게 사람 그 생각 아닐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공급에 관한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급 법칙 그냥 딱 봐도 보세요. 가격과 공급량 간의 양의 관계를 의미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늘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쉬워요. 그럼 공급자에게서 가격은 생산과 판매의 인센티브가 됩니다. 생산과 판매를 하면 수익이 되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이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을 점점 늘릴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점점 늘려서 어떻게 되면요? 남아돌면 가격이 다시 쭉쭉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한계 비용은 점차 커지게 되죠. 왜 한계 비용이 커집니까? 무조건 만들어낸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비용도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생산량을 얻는데 이게 점차 막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요런 공급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구나 가격이 낮으면 조금 팔고 싶은데 가격이 높으면 많이 팔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페베네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이디야입니까? 아무튼 이디야든 카페베네든 스타벅스든 상관없이 그냥 커피 판매하는 사람들, 커피 판매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보자고요. 자, 카페베네에서 일단 커피를 공급합니다. 작을 때는 5잔만 공급하고 싶은데 5,000원 많이 받을 때는 60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게 사람들 생각이니까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배웠었죠? 이게 우리가 수요도 5가지에 따라서 바뀐다 그랬었죠? 5가지에 따라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자, 원래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요게 기준이었었어요. S1이. 요 S는 우리가 쉽게 외우려면 서플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S가 S야, D야? D는 제가 다운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디맨드라고 읽으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농구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 우리가 쭉 올라가가지고 슛 하잖아요. 거기에 슛, 그거 S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치해도 상관없어요. 외우면 그만이니까. 그쵸?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 그런데 공급이 막 증가를 하게 되면 카페베네 하나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카페베네도 있고 이디야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탐앤탐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자, 우리 학교 앞에는 제가 기억하는 커피숍은 빨콩 하나밖에 없네요. 빨강콩 그거죠. 자, 아무튼 다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2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늘어 있는 상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커피를 안 마시고 한방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다. 기호가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 줄여야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공급이라 그랬어요. 공급량이라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수요와 수요량이 다르듯 공급에서도 공급과 공급량이 다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면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공급 곡선,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 이 선을 이렇게 쭉 그은 거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그냥 공급선이라고 안 하고 이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변합니다. 근데 다만 뭐가 맞느냐, 우상향하는 것만은 확실해요. 왜 공급자 입장에서 적은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더 많이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공급 법칙이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이 공급은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가격과 공급량. 자, 요거는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지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회 관계에 있습니다. 왜? 우상향하는 건 양회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두 줄 써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공급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시장 공급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런 각각 공급하는 개별 공급자, 이 공급 곡선이 전부 다 아까 철수와 은하와 해진이 합했잖아요. 그렇게 다 합쳤듯이 전부 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 회사가 아까 스타벅스도 있고 이디야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베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뭐 그런 가게도 있고, 자 요걸 갖다가 다 합해 가지고서 수평적으로 합하는 거예요. 다 수평적으로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가 뭐가 이렇게 공급 곡선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된 거, 하나는 또 이렇게 된 거, 하나 또 이렇게 된 거. 수요 곡선이네요. 자, 공급 곡선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자, S라 그랬죠? 서플라이.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걸 일괄적으로 다 합해보면 어느 점에선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걸 다 합하면, 자, 이렇게 수평을 합하면 요거는 시장 공급 곡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급 곡선이 아까 이동했죠? 자, 여기서 보면 이동했단 말이에요. 좌우측으로요. 그렇죠? 이동한 거 보면 우리가 요인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요인은 우리가 여기서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면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공급 곡선의 이동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아까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은 5가지, 공급 곡선의 이동 요인은 6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생산 요소의 가격. 똑같죠? 가격이 바뀌면 생산 요소를 싸게 들여올 수 있다요. 그럼 비싸게 혹은 또 들여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될지. 왜냐면 한정된 재화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술이 좋아지거나 혹은 기술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좋아지면 한 개 만들 거 한 개 만들 그 재료로 2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세나 보조금이 있습니다. 조세,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생산을 하면 그 생산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국가에서 가져가는 그런 것들 갖다가 조세, 세금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금이 많아지면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이 그 한정된 가처분 소득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자, 이런 소득이 줄겠죠. 그러면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 정부에서 보조금 받았어요. 생산 열심히 잘한다고 상도 받고 보조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소비재에서 보면 독립재, 보완재, 대체재 이렇게 가면서 배웠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대 가격에 따라서 기대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이 생산할 거고, 그럼 공급 곡선이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또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었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자, 아까 공곡선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요. 전체 시장의 공급이 많아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더 올라가면 같은 점에 있는 게 똑같은 점이라도 수평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요만큼에 있던 게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또 공곡선이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거는요, 이거는 당연히 감소겠죠.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급의 변화는, 자 보세요, 비용, 요게 공급곡선의 기초를 이루어줍니다. 왜냐면 공장에서 어떤 생산자가 뭘 만들 때 원재료를 갖다가 사가지고 오는 거죠. 마술로 나타나라 뿅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와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원재료들, 이걸 갖다 우리 생산 요소라 그러거든요. 자, 이 생산 요소의 가격들이 높아지거나 상승한다 그러거든요. 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 원가가, 생산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동일하다라면 이윤이 줄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윤이 줄어드니까 이 가격, 개별 가격 수준에서는 생산물의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왜? 똑같이 고생해봤자 수익이 줄어드는데 누가 그거 많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 생산물 줄이면은 다른 거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 개발 투자, R&D 개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산 요소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서 보면, 기술이요. 자, 두 번째 기술이에요. 자, 기술은 생산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만드는 사람, 생산자 입장이니까. 이게 기술이 좋아지면은요, 진보하면은 동일한 생산량을 더 적은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처음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지 않고 두 개만 만들어도 두 개로 늘었잖아요. 그쵸? 요런 경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조세와 보조금, 세 번째로요, 조세와 보조금. 자, 조세. 자, 요 조세, 그 비용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막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얼마만큼의 돈을 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게 세금이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이거 열심히 생산 좀 해봐, 이러고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합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요번에 코로나19 이런 거 그 백신 만들으라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요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갖다가 잘 겪어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19를 갖다 확진자를 판단하는 그 키트 있죠?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빠른 시기 내에 만들어가지고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양의 10분의 1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적다, 이러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자 숫자도 적다, 이러고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림픽도 또 한다고 그러고 있죠.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요만큼은. 왜 그랬냐면 과거에 메르스 때 우리나라가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더 전에 사스에서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메르스 때 실패하고 요번에 코로나19 때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배워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수입해 갔잖아요. 거기서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가 뭐예요? 검사를 하는데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딱 검사하고 그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의사들이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 방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요게 의사가 검사를 하는 방이라고 쳐요. 자,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방호복 입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얗게 돼 있는 그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딱 입고서 방에서 한 명을 딱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을 딱 비웁니다. 방을 다 비우고 그 방을 싹 소독을 또 새로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금 입었던 방호복, 만약에 검사를 했던 그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면 거기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 방호복을 싹 갈아입습니다. 새 걸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몸에 딱 붙어 있고,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입고 벗고 새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검사하면서 그걸 다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 길거리에서 딱 있으면 개활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막 통하고 이러니까, 바이러스에 이렇게 그 감염될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쭉 가면서 딱 내립니다.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창문을 내려요. 창문을 쫙 내리고서 거기서, 검사 키트로 갖다가 딱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 안에 일단 딱 격리가 돼 있죠. 그리고 검사하는 사람도 밖에서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거 검사를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 또 음악 부스라는 것도 이번에 또 하나 또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탁월하게 여기 빠르게 제대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코로나19에다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걸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팍팍팍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재화의 가격들을 갖다 보게 되면, 자, 우리 농구공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농구공이나 다른 재화의 가격들이 상승하면, 자, 축구공 생산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일부 생산물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들을 농구용 가격이 막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윤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설들을 갖다가 다른 재화 생산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축구공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항상 자기네 이윤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거에 목적을 두고서 항상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바꾸는 게 뭐,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 생산하는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그랬는데, 농구공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책에서와 같이 농구공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농구공 재화가 막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윤이 줄겠죠. 재화가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받쳐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농구공도 그 이윤을 갖다 생각하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농구공의 판매량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농구공 5,000원 하면은 살 텐데, 그냥 농구공 사가지고 할 텐데, 농구공 뭐 5만 원 이러면 사겠어요? 빌려서라도 하겠지? 한다라면. 아니면 농구를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공 가지고 농구할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거와는 반대로 얘는 농구공 막 올라갔지만 축구공보다 야구공 쪽으로 더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야구공 쪽으로 옮겨야죠. 그렇죠?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윤을 높일 수 있다라면 이윤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기업가의 아주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요 또 기대합니다. 공급자들이 어떤 기대를 해요? 자, 미래의 가격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그 가격이 막 미래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겠죠. 지금 마스크 가격이 왜 전에는 1,000원도 안 하던 게 지금 2,500원, 3,000원 가도 그게 막 잘 팔리느냐? 또 없어서 못 파느냐? 그 마스크를 갖다가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창고에다가 쟁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풀리지를 않으니까 어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갖다가 자기들이 조절을 하면서 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높은 수익을 갖다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아주 기업가들이라도 그러니까 이윤을 쫓아가도 이런 환란이 있고 그러면 같이 서로 도와야 되는데 같이 도와서 이런 걸 갖다가 빨리 우리가 슬기롭게 이걸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데 자기들 돈만 벌려고 이러면은 항상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급자가 미래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변하게 되면 생산자가 현재 공급하자는 생산량이 달라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미래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만들어봤자 다른 거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급자의 수라는 게 있어요. 공급자의 수. 자, 공급자의 수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커피가 아까 우리 카페베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뭐 이디야,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무슨 그 회사,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아지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탐앤탐스 붙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몽키 있죠? 그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회사가 있나요? 뭐, 커피빈, 뭐, 기타 등등등, 그리고 개인 상표들, 막 이렇게 있어 전체적인 공급자가 늘었습니다. 자, 이러면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경쟁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공급자가 그래서 망해서 없어져서 나갔어요. 그럼 프랜차이즈 줄였어요. 독자적으로 혼자만 딱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려도 되고 자기가 또 내려도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아주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급 곡선의 이동 요인 해가지고서 우리가 6가지 우리가 지금 봤었죠. 그 6가지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에서 보면은 마이크로 칩의 가격 하락 이 하면은 컴퓨터 공급을 늘리려고 하겠죠, 생산자들은.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휘발유 공급을 또 늘리려고 하겠죠. 많이 사올 테니까. 그쵸? 근데 기술이 변화하는 거는, 자,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 자, 요거를 보면 어떡할까요? 휴대폰을 갖다가 공급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쵸? 여러분들 5G,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5G를 사용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5G, 지금 어떤 회사에서는요, 만들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들고 있으면서도 요것만을 하기 위해서 4G에다가 보조금 아예 안 주는 회사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보면은 자, 요쪽으로 공급이 점점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세와 보조금에서 보면 자, 담배세 인상. 자, 박근혜 대통령이 담배 가격을 갖다가 2배로 팍 올렸습니다. 2배로 탁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사재기도 일어났는데 아무튼 담배 공급이 처음에 감소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다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도로 제자리 됐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공급이 감소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에 해당하는 건데 대학에 재정 지원을 갖다가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조금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대학 설립을 갖다가 줄이겠죠. 그렇죠? 자, 다른 재화의 변화에 같은 거는 자, 무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무 가격이 뭐 지금 어느 정도 합니까?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죠. 자, 근데 배추도 이제 그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자, 무 가격이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깍두기 담아 먹을까요? 배추김치 담아 먹을까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5,000원 부담 안 됩니까? 그럼 5만 원이라 그러면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로 깍두기를 못 담고 인삼으로 깍두기를 담아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추로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배추가 무 가격이 상승이 되면 배추 가격이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보면은, 자, 사람들이 요거를 갖다 살려고 그러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 농부들은 뭘 생산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무를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겠죠. 자, 요게 어디서 자꾸 나타나냐면, 올해는 작년까지는 양파에서 그게 나타나다가 올해는 마늘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서 뭐 하고 있냐면 마늘을 갖다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팔아도 그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양파도요, 그 전전해에는 양파가 모자라가지고 양파가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른 밭을 갖다가 밭에다가 다 양파를 심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 마늘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요? 배추를 안 심고 배추 심어야 될 때 무를 심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배추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가 생각하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전세 가격이 막 급하게 막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전세 물량 줄어들잖아요. 그쵸? 왜 줄어들어요? 미리 전세를 막 잡아가지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을 임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올라가니까 줄이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다가 내놓지, 있다가 내놓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급자의 수에서도 보면 야구팀이 증가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야구팀이 늘게 되면 야구 경기가 늘어야 되죠. 왜냐면 한 팀 늘면 그 팀도 다른 팀들이랑 막 경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공급량의 변화. 아까 수요량의 변화에서 했듯이 공급량의 변화는 뭐예요? 아까 수요량도 똑같이 공급선이면 요게 아까와 똑같이 면 요거 공급 곡선 안에서 요 선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요렇게 됐던 게 여기서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게 공급량의 변화다. 그래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변하는 거죠. 이건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건데 공급량의 변화는 주어진 공급 곡선 위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때문에 일어나요? 뭐 때문에 가격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우리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